아는 선생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기준, 아는 선생 모의고사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교육 관련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내용은 저는 제목엔 나는이라고 적었지만 죄송하게도 어쨌든 왜 나는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집중하는가. 특히 이제 이 내용이 적용되는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예비중학교 1학년이라고. 2학기가 돼야 뭐 예비중학교 1학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6학년들은 대부분 또 선행학습을 요즘 워낙 많이 하니까 예비중학교 1학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왜 나는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집중하는가. 특히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학년 동안.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예비중학교 1학년, 지금 6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혹은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제 채널에서 제가 초등학생을 열심히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학생은 중학교 수학에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제 인근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전화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제 질문하시는 패턴을 보면 혹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느낌이 약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6학년 학생, 예비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전화를 하시면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는 6학년 반이 2반밖에 없고, 2반밖에 없는데 그 반에서는 6학년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채널에서는 현행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화를 막상 해보니까 현행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실망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6학년 학생 중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혹은 중학교 1학년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실력을 먼저 키우면 중학교 수학도 잘할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또 2학년 거 하고 또 3학년 거 해서 전부 다 그동안 1년 동안 학습한 전부가 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집중을 해서 좀 1학년 실력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2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수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넘어간 적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는 한 건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 학생 실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었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95%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업을 그냥 한번 슥 보고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서 되는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는 일단 지금은 예비중학교 1학년들한테, 그러니까 6학년들한테 6학년을 하는 수업은 없는 거죠.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영상을 통해서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자취하고 나는 왜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집중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적어놨지만 사실 이유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적은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어렵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중에 중학교 1학년 혹은 중등 수학을 한번 보고 개념 수업을 하고 바로 심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중학교 1학년의 개념 자체가 학생들이 처음 접하고 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시험을 쳐봐도 그래요. 최근에도 시험을 한번 쳤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초등학교 5, 6학년 저희도 항상 테스트를 치니까 5, 6학년 통합 시험을 쳤을 때 이거는 실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예가 있으니까 5, 6학년 통합 시험을 쳤을 때 30문제 중에 27개 혹은 28개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는 27~8점 받은 학생은 5, 6학년 수학을 최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우공비 Q 표준편으로 개념학습 1회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쳤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쳤을 때 이 친구들이 30문제를 치는데 30문제를 쳤을 때 25점이 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렵기 때문에. 몇 점 받았을까요? 이렇게 개념학습 1회를 한 다음에 친 시험에서 최근에 시험에서 30문제 중에 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한 21문제 정도 맞았어요. 이 중에서 27개 정도의 문제는 시험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분명히 우공비 Q의 표준편은 Q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공비보다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개념학습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괜찮은 학생들은 이 문제집을 써요. 실력이 이 친구들보다 좀 떨어진다면 저는 주로 쓰는 문제집이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편 더 쉬운 문제를 쓰죠. 근데 이 30문제 중에 제가 이 친구들의 실력,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3문제 정도는 제가 추가로 만들어서 낸 문제들이 있고 나머지 27문제는 금방 언급한 이 친구들보다 더 낮은 반에서 쓰게 되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편에서 27문제를 그대로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공부한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27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3문제 다 맞힌 학생은 당연히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맞았다고 하면 여기서 한 문제 빼면 30문제 중에 20문제 맞힌다 혹은 27개 중에 20문제 맞췄다 이 말이에요. 조금 낮은 단계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근데 저는 못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정상적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보던 패턴입니다. 이 정도밖에 못 맞춰요. 일반적으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를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면 적어도 모의고사는 1등급을 받을 학생이란 말입니다. 4%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개념학습을 한번 하고 나서 마칠 수 있는 수준이 겨우 70점에서 80% 수준입니다. 그거보다 낮은 교재로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4%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실력을 가지게 될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과연 개념학습 한 번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초등학생 실력이 그죠?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한꺼번에 확 떨어집니다. 30개를 치면 그죠? 10개 안쪽으로 나오는 학생도 많고요. 그죠? 15개 정도 나와도 이 학생들이 5, 6학년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15개 정도 맞아도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어렵기 때문에. 레전드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15개, 10개 맞은 게 걱정은 좀 되긴 하겠지만 좌절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레전드 이야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30개 중에 15개 맞춘 학생이 오래 다녔겠죠. 6학년 때 다녔다는 말이니까. 올해 2020년 2019년 서울대에 치대에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물론 노력이 안 하고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그 다음부터 열심히 중학교 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 친구의 거의 노력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15개 나오는 수준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안에서 그럴 수도 있다. 최상위권이었지만 초등학교 실력이 중학교 거 한번 봤을 때 좀 더 모를 수도 있다. 이 친구들하고 5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죠? 거기 이 결과에서도 명확한 것은 20개든 15개든 이 초등학교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한 번 보고 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요 안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학생들의 체감하는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용에 대한 그 난이도는 어렵다. 예전에는 더 어려웠어요. 왜냐?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 아시는 집합 있죠, 집합. 집합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있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지금 처음 나와요.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지금 처음 나옵니다. 신규 교육과정에. 근데 이게 6학년이 지난 초등학교가 끝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도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때 배웠을 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집합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있을 때 그때는 훨씬 어려웠어요. 내용이. 고등학교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풀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빠져나가도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집합이라는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같지만 여전히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함수도 2학년으로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단원, 마지막 단원에 의해서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래서 제가 6학년 학생들,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시키는 이유입니다. 가끔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나중에 또 하고 겨울방학 때 또 하고 3, 4, 5, 6 또 하고 이렇게 4번 하고 중간에 시험은 없지만 뭐 내신 대비 있을 땐 또 하고 그러면 가끔 그렇게 말씀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도 못하는 학생들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 말은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도 만약에 어떤 학생이 70점을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 번 하지 못했다면 70점 수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여러 번 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뭐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자리예요. 선행학습을 해도 그 자리고 좀 미스테리한 게 오죠. 현행학습을 여러 번 해도 계속 그대로고 왜냐하면 계속 그만큼만 공부하고 있거나
아는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나는 왜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집중하느냐. 특히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을 여러 번 하느냐. 어렵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제가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95% 학생들 4% 안에 들어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봤을 때 이 정도 실력을 가지게 되는, 이 정도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진도를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제가 존중하고요.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1학년 1학기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제가 제 맘대로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번 이런 결과로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집중을 해서, 그죠? 집중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첫 시험 성적이에요. 이 1학년 1학기를 여러 번 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여러 번 했었죠. 언제까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아닌 경우에 첫 시험, 당장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시험을 잘 치게 하는 것, 그거 하나가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첫 시험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을 잘 치는 게 목적이죠.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잘 치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이 높아야 하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이 높은 학생의 특징이 뭐겠어요? 중학교 1학년 거를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 걸 잘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계성 학문인 수학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실력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부등식을 잘하는데 1학년 1학기 방정식을 못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1학년 1학기 방정식을 잘해야 2학년 1학기 부등식, 연립, 방정식을 잘할 수 있는 거고, 1학년 1학기에 그래프를, 좌표평면과 그래프를 잘 해야, 정비례 반비를 잘 알아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잘하는 학생을 일단 만들어야,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해놔야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대충 해놓고 2학년 1학기를 여러 번 본다.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을 잘 친다라는 그 의미, 그거는 자신감을 심어주죠. 중학교 3학년 건 몰라도 돼요. 중학교 3학년 건 몰라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를 잘해서 첫 시험을 잘 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시험을 딱 쳤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수학을 뭐 제일 잘 치거나, 뭐 그래도 진짜 남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수학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해주고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수학을 잘하고 싶은,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학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그러면 이게 우리 학생들을 스스로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찍었던 그 우리 코로나19 관련된 수학 공부 방법에서 그 기간 동안
중학교 1학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학년 1학기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죠? 1학년 1학년들은 1학년 걸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혹시 1학년인 누수가 많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 자기 거 지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걸 막 나갈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벌써 지금 2학년들이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 2학년 1학기 걸 잘 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걸 잘 칠 수 있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뒤로 빽 쳐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1학년 1학기 걸 중학생들은 1학년 1학기 걸 잘 해야 되고 그 위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를 잘 공부시켜가지고 첫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나는 왜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집중하느냐, 특히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 집중하느냐. 최종적인 목표를 보면 수학을 잘하고 잘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고 그 잘하는 그 학생의 태도가 스스로 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성적을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어디서 오냐 하면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중간고사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중학교 첫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잘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6학년들한테 예비 중1 중학교 예비 중1 6학년을 제외한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상관없어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정말 실력을 높여놓고 다른 학년에 대한 진도는 일단 조금 미뤄두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대한 실력이 높다는 것,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다른 학기를 공부할 때 더 이해도를 높여둔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여러 번 하거나 심화 문제를 푸는 것에 쓴 시간은 다 이렇게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학생의 실력에 맞는 수업이라면 너무 느린 수업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저는 왜 1학년 1학기 수학에 집중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이든 6학년이든 5학년이든 어쨌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하고 있거나 지금 공부를 앞둔 상황이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의 학습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